자, 첫 번째 1강이에요. 문장이 길면 수식어를 묶어봐. 자,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파트만 제대로 해도 영어 문장 내가 이제까지 해석이 안 됐던 이유가 있었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 테마 자체가 결국은 수식어를 묶는다는 얘기가 뼈대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뼈대가 보이면 당연히 영어가 좀 쉬워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영어 읽는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은 문법적인 용어를 좀 안 쓰고 수업을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용어들을 몇 가지를 제가 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거부감 갖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자꾸 활용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와닿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법적인 용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거든요. 자, 일단 한번 물어볼게요. 수식어가 뭐예요? 자, 수식어 그러면 가장 쉬운 말로 우리가 아는 거는 뭡니까? 그쵸? 수식어는 꾸며주는 말이에요. 맞죠? 꾸며주는 말이에요. 꾸며주는 말이 없으면 우리가 영어 문장을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말로 철수는 영어를 싫어해. 자, 이 문장 뭐 따로 공부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집에 사는 철수는 국제사회에 필요한 영어를 너무너무 싫어해 라고 한다면 문장이 굉장히 길어졌죠. 그 길어지는 요소 가운데 앞집에 사는, 국제관계에 필요한, 너무너무, 이런 것들이 다 수식어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문장에서 위치를 하고 또 해석하는지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식어 잘 알아줘야 돼요. 수식어를 다 묶어내면 결국은 뼈대만 남아서 해석이 좀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영어에서 수식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명사를 수식하는 모든 말을 우리가 다 형용사적 수식어라고 하고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문장 전체에 수식하는 거를 부사적 수식어라고 해요. 선생님, 형용사, 부사, 또 이제 또 품사적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형용사다라고 하는 거, 부사다라고 하는 거, 그냥 단어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단어 외울 때 뭐 그냥 중학교 말로 beautiful, 아름답다라고 하면, 아름다운이라고 한다면 그 형용사라고 그러니까 암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름다운 소녀처럼 수식해주는 말이에요. 다만 하나의 단어로 수식하면은 형용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덩어리가 묶어지면은 형용사적 수식어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사적 수식어구는 그냥 가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이 구문책엔 실려 있지 않아요. 지문 안에는 다 들어있지만 문장 안에는. 그래서 선생님이랑 공부할 거는요, 바로 이 수식어, 특히 형용사적 수식어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시간에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하나의 단어로 수식하는 거 있죠. 자, 영어에는 수식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의 단어로 수식할 때는 항상 앞에서 수식을 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읽으면서 가능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들은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서 덩어리를 줘서 이렇게 수식할 때는 항상 뒤에서만 수식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후치 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은 철저하게 형용사적 수식어구 중에서도 바로 이렇게 후치 수식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이런 형태죠. 문장이 진행되는 가운데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수식어가 붙는 경우들, 이걸 갖다가 가로를 묶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수식어구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선생님이 딱 분류를 해보면 형용사적 수식어구는 딱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10개만 정확하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다 완성되면 아무래도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자, 그러면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이 10가지는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수식어, 문장이 길면 수식어를 묶어봐.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자, 뭐든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하니까, 또 많이 빈번하게 나오니까 앞에다가 씁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간혹 가다가 하다 보면은 수업을 듣다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 근데 전치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전치사가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글쎄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좀 쉽게 갑시다. 그냥 전치사란 말은요,
그냥 앞전자 써서 앞에 두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 앞에 두는 말이냐면 항상 명사 앞에 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치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항상 명사 앞에 쓰여서 하나의 쌍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명구라고 부릅니다. 영어에서 구라고 하는 건요, 단어가 2개 이상 모여서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걸 그냥 구라고 해요. 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전명구죠. 왜냐하면 얘는 무조건 단어가 2개 이상 모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전명구, 여러분들 잊어먹지 마세요. 전명구 엄청 많이 나옵니다. 어떤 교재, 어떤 지문, 어떤 문장을 봐도 전명구가 안 들어가 있는 그런 문장이 없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교재에 조그맣게 뭐 전치사의 종류 해가지고 뭐 on도 있고 in도 있고 with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 나올 때마다 아, 이거 전치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전치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으니까 항상 명사가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전명구입니다. 한번 소리 내보세요. 전명구입니다. 항상 덩어리구나.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제 이 문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고요. 이제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번 문장이에요. 자, 앞에서 또 쭉 치고 나가는 거예요. underlying force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underlying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고 칩시다. 근원적인, 근본적인이라는 형용사예요. 아까 얘기했었죠. 하나의 단어로 쓰이면 그냥 앞에서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근원적인 힘은 이런 뜻이죠. 언더라인도 수식어예요. 다만 한 단어이기 때문에 앞에서 수식하는 거고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할 뿐입니다. 자, 근원적인 힘은 그랬어요. 그럼 이 문장에서 전치사가 어디 있어요? 보입니까? 아, for가 보이는 것 같은데. behind는 뭐예요? 아, behind도 전치사예요. 어디 뒤에라는 전치사니까. 자, 그러면 force라고 하는 힘, 명사 다음에 behind를 전치사라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 이거 수식어니까 가로가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전명구는 100% 수식어니까. 자, 그러면 어디까지인가 뒤에 명사가 있나 봤더니요, popular psychology까지. 자, 여기까지가 바로 전명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중심리학 이면에 있는, 뒤에 있는 근원적인 힘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어가 이렇게 전명구로 수식받아서 길어진 경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선생님,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왜 형용사, 명사가 나왔어요? 자, 전치사 다음에 그냥 명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전치사 다음에 하나의 구멍이 있고 명사가 나온다면,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치사는 무조건 명사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만약에 요 안에 어떤 말이 하나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명,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말 수식어. 그러니까 명사 수식하는 말은 형용사니까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또 만약에 단어와 구멍이 이렇게 2개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품사의 순서상 부사, 형용사 이렇게 해서 수식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크게 전, 명까지 찾아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도 popular 없다라고 한다면 behind psychology에서 심리학 이면에 있는 이런 뜻인데, 요 심리학을 또 수식해서 대중심리학 이면에 있는 근원적인 힘은 is the need, 필요성이다 그랬습니다. 됐죠? 자, 근데 또 뒤에 뭐 보여요? for라는 말도 전치사입니다. 그럼 또 가로 열어야죠. 그죠? 또 가로 열고 명사까지 갔더니 change까지입니다. 그러면 끊임없는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하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뼈대예요. 뼈대만 해석해 보세요. 힘은 필요해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힘이 뭐에 대해서 필요하냐? 이게 다 수식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전명구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이 쓰인다. 단편적으로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중간에 한 단어가 들어가서 popular psychology, constant change, 자, 어쨌든 간에 전명 수식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1번 문장이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셔야 될 거고요. 자, 첫 번째 문장이니까 선생님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근원적인 힘인데 어떤 힘이에요? 대중심리학 이면에 있는. 자, 그러니까 해석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뒤에 붙였죠. 그 다음에 필요해? 뭐에 대한? 끊임없는 변화에 대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의미 덩어리별로 이렇게 쭉쭉 치고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학습이 많이 되면 전명구 같은 경우가 이제 한 번에 눈에 보이면 여기까지 그냥 한 번에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장 가볼게요. 자, 2번 문장 출발.
자, in reality, 실제로 그랬습니다. 어차피 얘도 전명구예요. 전명구는요, 명사만 수식하는 형용사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모든 말을 다 수식해요. 아까 내가 영어에서 수식어는 두 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 형용사적 수식어, 부사적 수식어.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다 하는 게 전명구입니다. 자, 그럼 일단 콤마 있으니까 잘라 놓을게요. 자, 실제로 해놓고 the main reason 그랬으니까 주된 이유잖아요. 명사는 얘예요. 역시 마찬가지 얘는 형용사기 때문에 또 앞에서 그냥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근데 또 for라는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가로 열어야 되겠죠. 어떤 이유입니까? 자, 그럼 명사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minor, 사소한이라는 형용사거든? 이러한 사소하지만, 그죠? 덫이 나왔으니까 아직 명사가 안 나왔어. unpleasant, 유쾌하지 않은 질병. 해서 결국은 이 전치사에 연결되는 명사는 여기에 있고요. 요 안에 있는 말은 다 illness, 명사 수식하는 말이에요. 자, 다시 이러한 사소하지만 달갑지 않은 질병에 대한 주된 이유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뭐다? 우리가 지쳐서이다 이거죠. 그래서 피로감이 많이 쌓이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피곤하십니까? 수업 듣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안 피곤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명사 사이에 참 많은 말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지만 중요한 건 전치사하고 명사 사이에 있는 말들은 다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세 번째 문장도 가볼게요. 자, 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entire universe 그랬으니까, 자, 이 단어도 여러분들이 학습이 돼 있다면 전체, 전부에라는 형용사니까 그냥 치고 나가요. 전체 우주는 이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from이라는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또 가로 열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명사까지니까 여기까지네요. wing. 근데 또 of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묶일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of라고 하는 놈 전치사가 뜻이 굉장히 많아요. 뭐뭐의도 있고 뭐뭐 중에도 있고 뭐뭐에 대해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보통 이렇게 명사 of 명사가 나오면 그죠? 얘 같은 경우는 거의 명사의 명사기 때문에 우리가 요 정도는 이제 한 번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the wing of a dragonfly 정도는 명사 of 명사니까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dragonfly가 뭐예요? 드래곤이 용이고 플라이가 팔이니까 용팔입니까? 아니죠. 드래곤플라이는 잠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잠자리의 날개로부터 우주 이상해요. 그리고 잠자리의 날개로부터 라고 만약에 수식해 된다면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또 to라고 하는 또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얘도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까지. 여기도 보세요. 명사 of 명사니까 한 번에 가볼까? 그러면 지구의 탄생에 이르는. 자, 그럼 결국은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from A to B라고 하는 형태가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전치사 중에서도 이제 패턴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from A to B 하면 A에서 B에 이르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잠자리의 날개에서부터 지구의 탄생에 이르는 전체 우주는 자, 그 다음에 was the playground. 놀이터였다 이겁니다. 자, 여기도 또 전치사 나왔으니 또 가로 여세요. 그러면 명사까지니까 명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성의 놀이터였다. 이 사이에 있는 말들은 다 수식어라고 그랬잖아. 그럼 그의 호기심 많은 지성의 놀이터였다. 그래서 또 수식어가 돼요. 자, 결국 이렇게 길어 보이는 문장도 하얀 것만 보세요. 우주는 놀이터였다. 끝입니다. 우주는 놀이터였다. 다만 이렇게 노란 수식어들이 들어가서 문장이 길어지는 거고요. 바로 이 전명구의 힘입니다. 됐습니까?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4번은 별표 처리되어 있습니다. 4번은 별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자, 4번은 도전 문제고요. 자, 2018년 9월 평가원 34번 빈칸, 굉장히 어려웠던 고난도 문제였는데 이 빈칸 문제에 있었던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해석이 돼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석이 안 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는 이 지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는 것의 선결 조건은 기본적으로 어휘와 문장 해석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지문 속에서 이렇게 문장만 딱 띄워왔는데, 자, 일단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perception 하면 인식이란 단어예요. 그죠? 자, 인식은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인식은 했는데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가로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명사까지 가봅시다.
moving object까지네요. 움직이는 사물에 대한 인식이래요. 움직이는 사물에 대한 인식. 자, 이렇게 끝내려고 했더니 동사가 안 나와 있고 또 as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와서 자동차로서. 자, 그러니까 한번 해석해 보세요. 뭐가 되겠습니까? 움직이는 물체를 자동차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어떤 물체가 이렇게 쭉 움직이면 저거 자동차네 라고 인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동차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저게 자동차인지 모를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를 자동차라고 인식하는 것은 이제 based on interpretation에서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대요. 자, 여기까지는 됐죠. 단어 그대로. 자, 근데 이번엔 또 뭐가 나왔어요? 또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어떤 해석에 기반을 두냐 이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명사니까 들어오는 데이터, 들어오는 정보의 해석에 기반을 둡니다. 그래서 또 전명구가 나왔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within이란 말도 어디 어디 안에라는 전치사니까 또 가로 열어야 돼요. 그렇죠? 들어오는 정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결국은 어떤 정보냐 봤더니,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명사, 어부, 명사 정도를 하나로 볼까요? 여기도 또 어부가 나왔는데 다 전명구예요. 그러면 우리 지식, 우리의 지식이라는 틀 안에서, 그것도 세상에 대한, 자, 좀 이렇게 다 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일까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물체를 자동차라고 인식하는 것은 어떤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한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 정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우리 지식의 어떤 틀 안에 들어오는 정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자동차, 움직이는 것, 물체들을 갖다 자동차를 많이 봐왔다라고 한다면 내 지식의 틀 안에는 움직이는 거는 자동차라고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장은요, 결국은 사람들이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자기 자신만의 인식의 틀로 해석해서 세상을 이해한다는 그런 내용을 이루고 있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물체를 자동차라고 인식하는 것은 해석에 근거를 하는데 바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한 해석이에요. 근데 그 들어오는 정보는 바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틀 안으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틀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정보에 대한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뭐 어렵겠죠, 지문 자체가. 실제 시험에서도.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돼야 됩니다. 자, 4번 문제가 바로 오늘의 도전 문장이었습니다. 많이 복습하셔야 돼요, 이거. 한번 들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한번 계속 해석을 해서 그 범위를 좀 넓혀가도록 하려면 복습뿐만 아니라 연습 많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 수식어 전명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요,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까지는 전치사가 연결되어 있는데, 자, 전치사 다음에 선생님 명사 나온다고 하는데 이번엔 왜 또 ing가 나와요? 자, 그럼 한번 제가 이런 문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without이 뭐뭐 없이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without say goodbye 맞는 건가요? 해석은 되죠.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서니까 맞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전치사 다음에는 무조건 뭐만 쓸 수 있다고요? 명사만 쓸 수 있다고요. 동사는 못 써요. 그러니까 이 동사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명사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 동사를 명사로 바꿔준 걸 우리가 동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say가 아니라 이 자리에다가 saying이라고 써주면 전치사 다음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번 파트에서는 전치사 다음에 ing가 나오면 이제는 무조건 얘는 동명사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동사에다가 ing가 붙으면 뭐 분사니 뭐 진행형이 되게 많은데 지금은 이제 결정됐습니다.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ing는 무조건 동명사구나. 그래서 전치사랑 더불어서 수식어의 역할을 하겠구나. 다만 동명사는 동사 갖다 만드는 말이니까 요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 동사가 어디까지인가, 동작이 어디까지인가를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테마는 전치사 다음에 ing가 나왔을 때 이 ing를 동명사라고 부르고 이 ing의 범위까지 잡아서 이렇게 수식해주는 그러한 형용사적 수식어구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공부할게요. 자, 그러면 5번 문장 한번 가봅니다. 자,
문장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결국은 시작하는 거 보세요. 자, 기술적인 발전이에요. 자, 이것도 결국은 한 단어 형용사니까 그냥 앞에 나온 것 뿐입니다. 자, 기술적인 발전은 자, have led to a dramatic reduction 나왔는데, 자, 지금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have pp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led란 단어는 lead에서 나온 pp형인데, 자, lead to 명사 이렇게 머릿속에 단어를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로 뭐뭐로 이어지다 라는 뜻이니까, 자, lead to 명사 어디로 이어지다. 자, 그럼 기술적인 발전이 극적인 감소, 여기도 형용사니까 극적인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뭐가 보여요? 전치사 보이잖아. 그러면 전명구까지 가보세요. 여기까지죠. 그럼 뭐? 비용에 있어서의 어떤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됐죠? 전명구.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어요? 또 어부가 나왔으니까 또 수식어네요. 어떤 비용이냐 이거잖아. 어떤 수식어니까. 자, 이번에는 어부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ing가 나왔잖아. 아,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 ing가 나오면 요 ing만 딱 잡는 게 아니라 이 ing 덩어리를 잡아야 되니까 처리하고 전달하는 건데 뭐를 정보를,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치사 다음에 ing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하는 비용에 있어서 극적인 감소로 이어져 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명구도 있지만 전치사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는 좀 더 범위가 길어지겠네요. 그 동작의 대상까지 가야 되니까.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전치사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 좀 이해되시죠? 원래 구문 공부가 그렇게 재밌는 공부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공부를 재미로 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시작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심한 만큼, 그죠? 초반에는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또 이렇게 좀 나약해지고 또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끝까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반복하고 연습하시면 영어 빨리 원하는 등급 만들어 놓고 국어, 수학, 절대평가 과목이 아닌 상대평가 과목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자, 6번 문제로 가봅니다. 자, 6번 문제도 바로 가볼게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문도 깨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가 나오면 자다가도 깨야 됩니다. 항상 그러나 다음에는 중요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뭐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진짜 중요한지. 자, 그런데 the habit, 습관은 그랬으니까 뭐 당연히 주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전치사 나왔으니까 이제 가로 열겠네. 어떤 습관이냐. 자, embrace란 단어는 우리가 그냥 뭘 포옹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니까 이 ing, 뭘 수용하다 그랬으니까 어디까지? negative result까지 딱 잡아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부정적인 결과를 수용하는 습관은, 우리 사람들이 보통 부정적인 결과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잖아. 거부하고.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수용하는 습관은 is one of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내가 우스갯소리로 수업할 때마다 one of가 나오면 one 없이 길어진다는 말을 많이 해요. 왜냐면 one of는요, of가 전치사니까 당연히 명사가 나올 거예요. 그것도 주로 복수 명사가 나오겠죠. 그래야 뭐뭐 중에 하나란 뜻이고, 자, one of 할 때 이때 of는 항상 뭐뭐 중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중에 하나인데, one of가 나오면 one 없이 길어진다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one of가 나왔을 때는 명사만 딱 나와서 끝나는 경우보다는 뒤에 또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서 이런 식의 어떤 수식 구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one of가 나오면 전체적인 수식어가 좀 길어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도 한번 볼게요. 일단은 of라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까지 가봅시다. 자, the most essential trick까지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가장 본질적인 비결. 그냥 얘는 명사, 전치사 다음에 명사까지는 다 앞에서 수식하는 거라고 했잖아. 가장 본질적인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났나요? 또 안 끝났네? 또 to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gaining에서 ing가 붙었으니까 이 전치사란 얘기네. 또 동명사가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성공을 얻는. 됐습니까? 성공을 얻는 가장 본질적인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얀색만 뼈대라고요. 그런데요, 습관은 하나예요. 어떤 습관? 부정적인 결과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이 습관이 성공을 얻는 가장 본질적인 비결 중에 하나예요. 냄새 안 납니까?
만약에 이 지문이 주제나 제목이나 빈칸과 관련된 지문이었다면 이 문장이 뭐겠어요? 토픽 센텐스가 되겠죠. 역접도 틀어줬고 결국 성공하려면 실패, 부정적인 결과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성공할 수 있구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아니니. 이런 문장 보고 선택지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중심 문장들 해석이 정확하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7번 문장 역시 도전 문제입니다. 자, 역시 2018년 6월 평가원 37번 순서 문제에 주어진 문장에 있었던 건데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문장 맨 앞에 ing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2강에서 배우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문장 맨 앞에 ing가 나오면 마찬가지예요. 이 동작이 어디까지인가를 잡아줬을 때 만약에 뒤에 동사가 나왔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동명사 주어에서 뭐뭐하는 것은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행을 해볼게요. 자, promote가 홍보하다라는 뜻이니까요. promoting attractive image까지 가볼까요? 매력적인 이미지를 갖다가 홍보하는 것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대로 전치사 나왔으니까 전명구 딱 잡아줬어요. 그럼 뭡니까? 자신의 나라에 대한 매력적인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은 is not new.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새로울 게 뭐 있습니까? 내 나라 홍보할 때 당연히 매력적인 이미지를 홍보하죠.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벗이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얘기하려는 게 나오는 거죠. 자, 컨디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or가 나왔으니까 또 가로 열었죠. 자, 어떤 환경들이냐. 근데 이번에도 for 다음에 뭐가 나왔어? 자, ing가 나왔으니까 try to가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죠. 그러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뚝 잡아낼 수 있어야 되겠네. 자, 그러면 soft 파워를 갖다가 창출하려고 노력하기 위한 상황들, 환경들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쉽게 부사 전명구니까 극적으로 최근에 변해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해석만 한 거예요. 다시요. 자신의 나라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소프트 파워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기 위한 환경들이 최근에 극적으로 변해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소프트 파워가 뭐냐? 이게 또 중요한 얘기겠네요. 그죠? 그래서 소프트 파워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요. 자신의 나라의 어떤 힘을 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보과학이나 문화예술 등이 행사하는 영향력을 갖다 소프트 파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군사력, 경제제재 이런 물리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하드 파워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상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방금 문장에 나왔지만 매력을 통해서 자발적 동의에 의해서 얻어지는 능력, 이걸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 문장까지 두 번째 전치사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전치사가 들어가는 마지막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과 아까 했던 거 아니에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왔으니까 이렇게 수식을 하면 되는 거고 이 ing는 뭐 이렇게 수식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3번에서 말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자, 얘가 없다고 치면은 우리가 배웠던 2번이에요. 전치사 다음에 ing가 나오면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거니까. 다만 이 ing라고 하는 동명사도 동사 갖다 만드는 말이기 때문에 동작이에요. 그럼 동작에도 주체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ing의 동작의 주체를 따로 써줄 때는 앞에다가 명사를 써줘요. 그러면 해석을 주어가 동사하는, 주어가 ing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아주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간간히 어려운 지문 속에서 많이 나옵니다. 해석이 좀 이상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 의미상의 주어가 아닐까 해서 은는이가 주어처럼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세 번째고요. 전치사와 관련된 마지막입니다. 자, 8번 문장 가볼게요. 자, 이것은 도움이 될 거예요. 됐죠? 나중에 또 헬프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할 건데요. 헬프 동사 나오면 무조건 잘라버리세요. 어차피 뒤에 이런 패턴이 나오거나 아니면 목적어 다음에 이런 패턴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헬프 나오면 잘라버리면 결국은 도와줘, 도움이 돼, 이거 하는데 아니면 얘가 이거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잘라놓고 할게요. 여긴 투가 생략되어 있는 동사 원형이니까 잘 몰라도 됩니다. 헬프 나오면 잘라라.
자, 이것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동작이 여기까지니까 위험을 minimize, 최소화하는데. 됐습니까? 이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도움이 될 거예요.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자, 근데 어떤 위험인데? 가로 열었어요. 만약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까지 해서 이렇게 또 잡아버리면 네 새의 위험을 최소화한대요. 그죠? 네 새의 위험이냐? 만약에 그러면 반대로 your bird. 자, 이게 없다고 치고 전치사 다음에 ing만 가지고 해석해 볼까요? 자, 초잉하면 씹다니까 어떤 것을 씹게 될 위험. 자기 것이 아닌 어떤 것을 씹게 될 위험. 근데 그 씹는 당사자가 누구야? 네 새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your bird 이걸 갖다가 씹다라는 이 동작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보아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너의 새가 자신의 것이 아닌 것들을 씹게 될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와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문맥상 전치사 다음에 ing가 나왔을 때 그 앞에 있는 명사가 이 동작의 주체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문맥적인 해석이 좀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한 번 수업 듣고 딱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또 몇 개 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9번 가볼게요. 9번 보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치고 나갈게요. 활동, 친구, 패스타임 하면 오락이에요. 자, 활동, 친구, 오락이 약간의 어려움을 야기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뭐 순조롭게 해석이 됐죠?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in이 나왔으니까 전치사네요. 그럼 어디까지? 명사까지 가야 되는데. 자, in your performing에서 전치사 다음에 ing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너의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명사도 아닌데? 그래서 자, 전치사 다음에 ing가 나오고 ing 앞에 있는 요 말을 우리가 뭐라고요? 이 동작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고요. 보통 인칭대명사가 나오면 소유격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요즘 뭐 소유격 안 쓰고 목적격을 쓰기도 하지만 소유격, 목적격을 떠나서 일단 전치사 다음에 ing가 나왔어. 그 안에 명사가 하나 들어가 있어.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가 동사원으로 해석해 봅시다. 그럼 뭐야? 네가 at hand 하면 코앞에 닥친이니까 네가 코앞에 닥친 실질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야기시킬지도 몰라. 다시요. 활동, 친구, 오락이 약간의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어. 근데 그 어려움은 뭐냐면 네가 지금 당장 그죠? 코앞에 닥쳐 있는 실질적인 일들을 갖다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동명사 특히 사이에 이렇게 뭐 my라든지 your라든지 there라든지 소유격이 들어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의미상의 주어 해석을 은는이가로 주어가 동사는으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전치사 관련된 수식어 마지막 10번이고요. 도전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2018년 9월 평가원 신유형 밑줄 의미에서 나왔던 문장입니다. 좀 길어 보이죠? 해석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가볼게요. 이런 거 뭐 발음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이 사람은 하고 가면 되니까. 심리학자 미알리는 suggested 뭐라고 말했냐 이거죠. 사람 suggested 하면 사람이 대절이야라고 말하고 언급하는 거니까 편하게 가세요. 자, 심리학자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the common idea 일반적인 생각이잖아. 자, 그 다음 배운 대로 전치사 가로 열었어요. creative individual까지 잡았습니다. 그러면 창의적인 개인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coming up with 선생님 모르겠어요. 갑자기 막혔어요. 자, 일단 그러면 차분차분히 가봅시다. come up with란 단어부터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come up with는 뭐뭇을 생각해내다, 뭐 제안하다 라는 뜻인데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던 생각 한번 해볼까요? 자, 전치사 다음에 ing가 나왔습니다. 전치사와 ing 사이에 있는 말을 의미상의 주어라고 본다면 창의적인 사람이, 창의적인 개인이 뭘 생각해낸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이냐면 자, ing 덩어리를 이어볼까요? 위대한 통찰력, 발견물, 작품,
또는 발명품, 그것도 in isolation, 어떻게? 혼자서 생각해낸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한대요. 우리는 되게 창의적이고 뭐 천재들 하면은 혼자 골방에 틀어 앉아서 뭔가 좀 위대한 통찰력을 깨우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창의적인 사람이 위대한 통찰력이나 발견물들, 작품들, 발명품들, 이걸 아이솔레이션, 혼자서 컴업 위드, 생각해낸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고, 생각은 잘못된 거야.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문화, 그리고 또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복습을 하고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번 문장이 전치사 명사 관련된 마지막 수식어였습니다. 자, 벌써 수식어 10가지 중에서 3개 중요한 걸 했고요. 그것만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4번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